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리서치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나라 오후에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화장실 가려고 가는 딱 보여가지고 녹음하자 해서 갑자기 강제로 끌고 왔는데 갑자기 멱살 잡혀서 멱살을 아니 오늘 아침에 오후에 내가 아모레퍼시픽 실적이 있어서 네. 그게 아니라 아침 모닝 미팅 발표할 때 내가 오늘 굉장히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법인이랑도 그렇고 여러 의견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난 사실 근데 오늘 딱 듣고서 이거 뭐 왜 자꾸 IT만 얘기하지 그런 생각이었거든. 나는 오히려 신세계 들으면서 맨날 우리 현대백화점만 얘기했는데 네. 신세계 좋던데 나는. 신세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좋습니다. 숫자가 좋던데. 그래서 내가 나는 광주 신세계 저번에 한번 그런 거 보고서 완전 이쪽 싫어가지고 안 봤거든. 근데 안 봤어요. 자 반말했다. 근데 듣다가 오늘 아침에 오리나군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명품 비중이 40%라고 하는데 신세계가 30% 후반대. 명품 비중 높은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요새 하도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튼 리오프닝 관련돼서 좀 다양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얘기 좀 들어볼게요. 짧게 바쁘니까 짧게 얘기만 해줘요. 네. 네, 지금 신세계 프리뷰이고요. 매출액, 순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한 1조 4,743억 원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거의 4배 가량 증가한 1,003억 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별도로 봤을 때 이제 별도가 백화점 부문인데 7월 달에 기존 점포 그러니까 총 매출액 신장률이 4.2%, 그다음 8월 달에 11%, 그다음에 9월 달에 16% 이렇게 월별로 좀 레벨업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분기 때도 백화점 영업이익률만 봤을 때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3분기는 좀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는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10월 달에 지금 요 와중에 좀 추웠었는데 그 온도가 지금 64년 만에 최저 기온이거든요. 나도 파카 하나 샀어요. 그러세요? 그 밖에다 주문해가지고 큰 거가 없어가지고 아들이 그 해외 직구를 해줬는데 아주 세련됐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보여줄게요. 어디 거? 이름은 모르겠는데 좋은 거라는데 하여튼 또 괜히 또 끊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옷을 사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난 2년간 이제 옷이 없었으니까 옷을 구매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과 더불어서 좀 백화점 쪽은 을이 올라오는 게 가장 긍정적이고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신세계도 아까 오늘 기사 아시아경제 기자를 나한테 페이스북에 태그해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리나라 제가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의류 쪽이 의류주를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쵸. 4단계가 끝나서 이제 출근을 하시려고 옷장을 열었더니 레깅스하고 골프옷밖에 없더라. 그것도 기사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재택 끝나고 출근하기 위해서 복장을 사야 되는데 이제 겨울 옷이라는 게 또 수익성에는 도움을 비싸니까.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점 오픈한 게 이제 뭐 코로나 시국에 신규 점포 오픈하면 잘 될까라고 우려했었던 게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도 마찬가지였지만 잘 됐고 대전점도 지금 뭐 목표 대비 130에서 140% 정도 상회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 오픈 비용 뭐 한 7, 80억 정도 반영이 되겠으나 근데 올해 4개월 동안 영업을 이제 하는데 그거 목표 지금 초과 달성할 것 같고 그리고 BEP 시점도 좀 더 땡겨지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4분기 이제 실적 모멘텀 뚜렷할 것으로 현대백화점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DF도 지금 7, 8, 9월 달 일매출액으로 봤을 때 일평균 매출액 7월 달 80억, 그다음에 8월 달 100억, 그다음 9월 달 120억 정도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2분기 때 3.4%였었는데 지금 체화재고 위주, 그러니까 면세점들이 브랜드들한테 물건을 사올 때 뭐 원하는 제품만 사올 수는 없어요. 이제 브랜드들이 일부 끼어 파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비인기 제품들도 같이 좀 갖고 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팔리고 남아 있는 거 위주로 좀 재고를 떨고 있어서 수익성 같은 경우는 3.2% 정도로 이제 QOQ로는 좀 빠지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결로 봤을 때 이익은 거의 300% 가량 증가를 하고요. 목표가는 저희가 괴리율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조정을 하지만 근데 지금 12개월 포워드로 봤을 때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현대백화점도 지금 8배가 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개 업체 그러니까 저는 업종을 같이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펀드 매니저분들이 한 업종 내에서 뭐 굳이 똑같은 거를 두 개씩 갖고 가고 하지 않으니까 탑픽으로 현대백화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을 앞둔 상황에서는 둘 업체 모두 지금 실적 모멘텀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내가 있습니다. 아주 좋게 봤던 게 그거예요. 네. 연결들도 광주 신세가 뭐 이제 네, 연결로 4분기부터 들어오고. 붙는다며.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정영진 부회장이 최근에 뭐 집을 좋은 걸 사셨더라고요. 미국에. 네, 그래서 뭐 내가 신세계 잘 안 봤던 이유가 쓱싹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본업이 또 나쁘진 않네요. 아, 네네네. 나쁘지 않습니다. 집 산 게 그 돈 갖고 산 건가? 일단 돈은 생기신 건 맞고 집을 산 것도 맞고 뭐 그 두 개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사실 현대백화점이 탑픽인 것 같고요, 여전히.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이 저는 여전히 좀 편해서 종목을 좀 선별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별로 안 보고 있었거든, 신세계를 내가. 근데 오늘 이렇게 그냥 보다가 쭉 숫자 보는데 굉장히 하방이 적어 보여서. 아, 그쵸. 예. 그러니까 하방 경직성이 난 요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하방이 적은 거야 되는데 네. 밑으로는 되게 좁은 것 같아서 그쵸. 뭐 열리면 위가 열리는 거고 그쵸. 그거 본 거예요, 사실 네. 딴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 나오니까 하방은 막혀 있죠. 예, 하방 그렇죠. 경직성이 있습니다. PBR도 그렇고 뭐 이런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뭐 그리고 약간 뭐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던 부분도 이제 끝난 것 같고 그래서 급하게 했고 뭐 화장품 이따 실적 들으셔도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까지 뭐 아모레 야 LG생 거는 저거 녹음 억지로 안 했어요 내가. 왜냐면 또 그 TP 낮추고 막 이런 것도 하면 또 뭐 암적인 존재들도 달릴까봐 내가 안 했는데 LG생 건도 참 그 쇼크잖아 일종의. 쇼크죠. 사실 네. 매출이 이 줄었다는 거는 그쵸. 성장세가 화장품이 코스모스 맥스 버티고 있죠. 화장품 참 볼 게 없는 것 같고 그쵸. 지금. 그리고 또 LG 아무래가 안 가면 코스맥스 한국콘바도 같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백화점, 뭐 의류, 뭐 이런 거 뒤져보는데 하여튼 신세계도 뭐 이렇게 되면 이상 뭐 이 정도라면 볼만한 수준 아닌가 더 싶어서 빠지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녹음하자고 한 거니까 네. 참고들 하시고 네. 이 정도 마무리 시켰어요. 가서 일하시고. 네. 밥 괜히 바쁜데 데려왔네. 아닙니다.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